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스 코리안 토픽 김쌤입니다. 자, 오늘은 94회 토픽 2 쓰기 51번, 52번 예상 문제 첫 번째 시간인데요. 네, 5월에 시험이 있죠. 여러분 모두 잘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에 시험 잘 못 본 친구들도 이번에 또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해서 5월에 또 좋은 성적 받아서 특히 어학원에서 대학교에 가기 위해 공부하는 친구들은 꼭 좋은 결과를 받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5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51번은 실용문이고 여러분들 실용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도서관 대출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우리 도서관은 1인당 5권의 책을 빌릴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14일입니다. 하지만 예약자가 없는 경우 1회에 7일 더 대출 기간을 지나 책을 블라블라블라 연체일수만큼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기한 내에 반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저희 도서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여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또 여기에서 사용하는 단어 몇 개를 또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문제를 먼저 시작하기 전에 도서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빌리다 라는 말은 대출하다와 같습니다, 여러분. 대출하다가 빌리다죠. 자, 또 대출하다라는 말을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 여러분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네, 은행에서 돈 빌릴 때 대출을 받다, 대출을 해주다 뭐 이런 식으로 쓰여요. 그래서 대출하다가 빌리다라고 해서 모든 단어에 되는 건 아니에요. 친구에게 우산을 빌리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친구들에게 우산을 대출하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대출하다라고 하면 보통 책이나 도서관에서 책이나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많이 쓴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책을 빌렸으면 다시 되돌려줘야 되죠. 네, 돌려주다라는 말이 있겠죠? 돌려주다와 같은 말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반납하다라는 말이 있겠습니다. 반납하다. 네, 그리고 그 책을 빌리는 그 기간을 대출 기간이라고 해요. 대출 기간. 그리고 책을 예약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것을 예약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선생님이 책을 하나 빌렸어요. 그런데 그 대출 기간이 예를 들어서 2주예요. 2주 14일이에요. 그런데 책을 다 못 읽었어요. 그쵸? 못 읽었어. 더 읽고 싶어. 그런데 한국에서는 내가 못 읽은 책을 더 읽고 싶을 때 보통의 도서관에서는 약 일주일 정도를 더 읽을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컨디션이 있는데 그건 바로 뒤에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즉 예약자가 없어야 나는 이 책을 조금 더 약 7일, 일주일 동안 빌릴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이 빌릴 수 있는 기간이 3주였는데 시간이 없어서 계속 책을 반납하지 못했어요. 책을 돌려주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책을 빌릴 수 있는 시간은 21일인데 오늘이 3일이 지났어요, 여러분. 3일이 지났어요. 그러면 나는 이 3일 동안 책을 가져다 주지 않았죠. 그래서 연체되다 라고 말해요. 연체되다. 그리고 3일 동안 안 갖다 줬으니까 연체일수가 3일이에요. 3일. 그래서 연체되다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 늦어지는 것을 연체되다라는 말을 써요. 자, 그리고 대충 도서관에서 많이 쓰는 단어를 한번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51번 선생님 같이 해볼게요. 자, 도서관 대출 관련 안내죠.
책을 빌리는 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우리 도서관은 1인당 5권의 책을 빌릴 수 있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자, 1인당이라고 하면 한 명이 5권의 책을 빌릴 수 있다. 그러니까 2명이 가면 10권까지 빌릴 수 있겠죠. 보통 한국의 도서관, 뭐 국립도서관, 시립도서관, 네, 국립이 뭐예요? 네, 나라의 도서관, 내셔널을 말하죠. 그리고 시립은 그 시티에서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네, 어쨌든 국립도서관, 시립도서관, 보통 이런 곳은 1인당 5권의 책을 빌릴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자, 그리고 대출기간 보통 14일이에요. 14일, 2주죠. 2주. 자, 대출기간이니까 네, 책을 빌릴 수 있는 기간이죠. 하지만 예약자가 없는 경우, 아까 예약자 이야기했죠. 예약을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읽고 있는 책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예약자라고 하고, 그런데 만약에 그 예약자가 없으면 1회 한 번, 1회는 한 번을 이야기하고요. 7일을 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 내가 같이 볼게요. 대출 기간이 14일인데 뒤에 내 책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한 번만 더 7일을 어떻게? 14일보다 7일을 더 뒤로 해주겠다 이런 거죠. 네, 그런 말을 연장하다라는 말을 써요. 연장. 네, 연장하다는 말은 시간이나 거리 등을, 디스턴스를 말하죠. 네, 거리 등을 본래보다, 그러니까 원래보다 조금 더 길게 늘리다라는 것을 연장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연장하다. 자, 그래서 만약에 예약자가 없으면 한번 7일을 더 뒤로 내가 너 시간을 더 줄게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냐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쓰면 가장 맞고요.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 1일, 7회를 더 빌릴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네, 대출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연장하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연장하다. 자, 그리고 뒤에를 읽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대출 기간이 지났어요. 대출 기간, 내가 책을 빌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다 지나갔어. 그랬는데 책을 블라블라블라 뒤에 봤더니 연체일수만큼 대출이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의 한국의 도서관에서는 연체일수만큼 대출이 불가능한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선생님이 책을 빨리 가져다 줘야 돼. 도서관에 빨리 반납해야 돼요. 빨리 돌려줘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늦었어요. 3일 동안 선생님이 계속 가지고 있었어. 3일 전에 빨리 갖다 줘야 되는데 늦었어. 바빠서 3일 동안 그 책을 선생님 집에 아주 잘 두었어요. 그럼 나는 3일이 늦었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연체일수라고 해요. 내가 늦은 거예요. 늦은 시간, 늦은 날을 말해요. 자, 그런데 이 만큼이라는 표현 여러분 다 알다시피 앞과 뒤가 같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3일 늦었어? 그러면 대출이 불가능해요. 대출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은 책을 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빌릴 수 없어요. 그런데 앞과 뒤가 같으니까 만큼이니까 며칠 빌릴 수 없어요? 네, 3일을 빌릴 수 없어요. 쉽게 말하면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책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그럼 나는 일주일 동안 책을 빌릴 수 없어요. 한 달 동안 책이 계속 집에 있었어요. 그러면 나는 책을 한 달 동안 빌릴 수 없어요. 그래서 연체일수만큼 그 대출이 불가능해요. 이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대출 기간이 지났는데, 는데 여기서는 지만의 뜻입니다. 는데의 뜻이 많지만 여기에서는 지만이에요.
그 대출 기간이 지났어요. 패스했어요. 지났지만 책을 블라블라블라 연체일수만큼 대출이 불가능해요. 대출 기간이 지났으면 빨리 가져다 줘야 되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어떤 케이스에 대출이 불가능해요? 자, 뒤에 봤더니 그러므로 그 기한 내에 내가 여기 5월 20일까지 책을 돌려줘야 돼요. 그것이 기한 내에 반납해 주세요 란 뜻이죠. 돌려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위에는 대출 기간이 지났는데도 책을 반납하지 않으면, 그쵸? 반납하지 않는, 또 이렇게 쓸 수 있죠? 책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그쵸? 자, 돌려주다 돼요, 여러분. 돌려주다. 뜻이 같다고 했으니까 가능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포멀한 글에서는 도서관에서 이런 노티스, 안내 같은 경우에는 돌려주다를 쓰지 않고 보통 빌린 것을 다시 받다라고 할 때는 반납하다라는 말을 써서 이렇게 포멀한 케이스에서는 반납하다를 쓰는 것이 더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반납하다라는 힌트가 있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세한 사항은 사항이 아니죠. 자세한 사항이라고 해야겠죠. 자세한 내용은 저희 도서관으로 물어보세요.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 도서관은 한 명 5권의 책을 빌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책을 빌릴 수 있는 기간, 바로 대출 기간은 2주, 14일이죠. 14일이 지나면 나는 책을 반납해야 해요. 하지만 만약에 예약자가 없어, 내 책을 부킹한 사람이 없으면 한 번은 그 7일을 더 연장이 가능하다. 또는 7일 더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런데 7일을 더 연장했는데 그래도 그 대출 기간이 지났지만 만약에 책을 반납하지 않으면, 책을 다시 돌려주지 않으면 연체일수만큼 대출이 불가능해요. 3일 늦었으면 3일 불가능하다. 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그 기간 안에 돌려주면, 반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들 잘 체크하세요. 이런 것들 다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내용입니다. 그래서 51번 공부해 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 52번 한번 보겠습니다. 네, 52번은 설명문이죠. 설명문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읽는다로 끝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절 중에 봄은 일교차가 특히 여기에도 가운데에 써야 하는 답이네요. 아침과 저녁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여름처럼 기온이 높아진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커지면 감기를 비롯한 여러 질병에 따라서 적정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외출 시에는 얇은 옷을 겹쳐 입는 것이 좋고, 특히 스카프와 같은 목을 보호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선생님은 지금 한국이 봄이죠? 스프링인데 봄 날씨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는 것 같아요 이야기하냐면 매번 달라요, 여러분. 매번 다르고 사실은 봄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 겨울이 길다 보니까 지금 봄이 너무 반가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에도 새벽부터 이렇게 밝아서 너무 이렇게 아침부터 에너지가 많아지는 그런 기분이 들고, 밝으니까 또 기분도 좋아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서 날씨가 굉장히 좋은 편인
봄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일교차가 블라블라블라. 자, 뒤에를 읽었더니 아침과 저녁에는 쌀쌀해요. 하지만 낮에는 여름처럼 기온이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오늘도 선생님이 이 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도 아침에는 되게 쌀쌀했어. 그리고 이따 저녁에도 아마 쌀쌀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낮에는 반팔을 입어야 될 정도로 여름처럼 아주 더웠어요. 그래서 기온이 높아졌거든요. 자, 뒤에를 또 봤더니 일교차가 10도 이상 커지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아침과 저녁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여름처럼 기온이 높아져요. 즉, 이야기는 아침과 밤의 온도의 차이가, 그쵸? 자, 일교차라는 것은 하루에 아침과 늦은 시간, 밤에 그 온도 차이를 일교차라고 하는데, 자, 쌀쌀하고 여름은 덥고 낮에는 덥고, 그쵸? 그러니까 일교차가 어떤 단어를 쓸 수 있을까요? 힌트도 여기 있죠? 네, 일교차가 크다, 작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일교차가 크다라는 말은 아침과 밤의 온도 차이가 크다는 것이고, 일교차가 작다는 것은 아침과 밤의 온도 차이가 그렇게 크게 없이 비슷비슷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계절 중에 봄은 일교차가 특히 크다를 써야 되는데 어떤 문법과 써야 할까요? 뒤에 아침 저녁에 쌀쌀하지만 낮에는 더워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쵸? 일교차가 특히 크기 때문에, 커서, 크므로 여러 가지 쓸 수 있겠죠. 자, 여기 커서는 틀리진 않지만 너무 레벨 1 그래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조금 3 수준의 어떤 문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교차가 특히 크므로 이런 표현, 크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커지면 여러분 아침과 밤에 그 온도차가 너무 커지면 10도 이상 커지면 감기를 비롯한 무엇을 비롯한이라는 것은 이 앞에는 대표를 쓰죠. 감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병해라고 되어 있어요. 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면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뭐예요? 김치죠. 그래서 한국에는 김치를 비롯한 다양한 음식이 많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을을 비롯한 앞에는 여기에 대표를 쓰는 거예요. 대표. 그래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커지면 감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여러 질병에 어떻게 될까요? 걸리다 쓰죠. 어디 병에 걸리다. 그래서 걸리기 쉽다라는 단어 쓸 수 있고, 조금 더 어렵게 쓰고 싶으면 노출되기 쉽다라는 말도 있어요. 노출되다라는 표현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출되다는 처음 본 친구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이러스에 노출되다.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될 수 있다 이런 뜻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여기저기 잘 모르는 곳에 다니면 마스크를 쓸 때보다 바이러스에 좀 이렇게 감염될 확률이 높죠. 그럴 때 바이러스에 노출될 확률이 %가 높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병에 걸리다니까 병에 걸리기 쉽다 또는 병에 노출되기 쉽다. 네, 이런 단어를 쓸 수 있고, 자, 뒤에 한번 읽어보면 따라서 적정한 체온, 적정하다는 것은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은 딱 적당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적당한 체온, 몸의 온도를 유지하다, maintain, 계속 똑같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출 시에는, 시는 외출할 때에는 얇은 옷, 두꺼운 옷이 아니라 얇은 옷을 겹쳐 입는다라는 것은 얇은 옷을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두꺼운 옷 하나 입는 것이 아니라 얇은 옷 여러 개를 한 번 입고 그 위에 또 입고 그 위에 또 입는 것을
겹쳐 입다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레이어드를 말해요. 그래서 얇은 옷을 겹쳐 입는 것이 좋고, 특히 이 스카프와 같은 목 여기를 따뜻하게 보호하다, 프로텍트 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착용하는 것이, 네,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표현, 일교차가 크다, 작다 쓸 수 있고, 네, 여기에서는 어떤 이유와 원인의 표현이 들어가야 하고, 자, 그 다음에 어디에 걸리기 쉽다, 무슨 병에 걸리기 쉽다, 무슨 병에 노출되기 쉽다. 네, 이것도 체크하고요. 을 비롯한 이 표현도 기억하고 뭐 적정하다. 네, 이것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51번, 52번을 공부해 봤는데요. 지난번 93회 기출문제에 비해선 좀 어렵죠. 지난번 선생님이 준비했던 93회 예상 문제들보다는 이번이 조금 어렵죠? 지난번 시험을 보니까 51번, 52번도 전보다 더 어려워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도 이번에 조금 평소보다는 조금 어렵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